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따뜻한 마음이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MRI를 읽어드립니다. 야심작입니다. MRI를 읽어드립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MRI를 많이 찍으래요. 이렇게 언뜻 하면 MRI 찍으래요. 겁나 비싸요, MRI는요. 근데 도대체 왜 찍어야 되는지. 또 하나는 MRI를 우여곡절 끝에 찍었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 이거 뭐야? 또 하나는 설명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MRI를 찍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좀 알고선 좀 들었으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서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I를 왜 찍어요? 굳이 꼭 그 비싼 MRI를. 제가 예전에 한번 엑스레이, CT, MRI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무릎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분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오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그거 단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한 단계, 요거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축을 본다고 했죠. O다리냐 X다리냐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당장 오늘 얘기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냥 O다리가 있는 거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그냥 연골만 다듬었는데 그 환자는 똑같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로 보게 됩니다. 축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CT는 뭐냐? CT는 뼈를 잘라서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요 하얀 부분이 뼈입니다. 뼈. 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거는 뼈 조직이 아니에요. 연골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CT는 뭐냐면 엑스레이보다 한 단계가 높은 게 아니고 엑스레이로 찍어야 되는 뼈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골절이 있는지 이런 거, 골극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CT가 되는 거고, 이제 초음파 보통 얘기하잖아요. 초음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인대 손상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슬개건의 손상이 있느냐, 아니면 물주머니 같은 게 이런 데 앞에 부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연부 조직의 손상을 보는 것이 초음파입니다. MRI는 뭐냐? MRI 연골, 관절 연골, 인대, 그 다음에 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MR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찍게 되면은 보통 이런저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릎 MRI는 주로 뭐를 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짠! 이게 정말 쌩쌩한 20대의 무릎입니다.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무릎이죠. 우리가 이제 MRI를 찍게 되면요, 물렁뼈, 반월상 연골이라는 걸 먼저 봐요. 요 반월상 연골이 어디 있냐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요 부분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이 원판상 연골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월상 연골은 연골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둥그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겨 있으면 얘가 길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원판상 연골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 연골, 도가니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절 연골,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거는 반월상 연골 여기 위아래 부분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런 얇은 선이 있어요. 이 부분을 관절 연골, 도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두꺼워져 있거나, 두껍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부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쪽 깊이에 이제 십자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십자인대가 앞쪽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릎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음파로 보이는 부분들은 겉에 있는 인대들이 보통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인대들을
보통 보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 손상 은근히 많다고 했습니다. 내측 측부인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외측 측부인대는 여기 약간 잘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무릎에 물 찼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릎에 물 찼다. 그런 경우에는 이분은 무릎에 물이 안 차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하얗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물이 찼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뼈가 이렇게 보이니까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보이겠고요. 이분은 그러면 왜 찍었느냐? 이분은 요 지방이 이렇게 꽝 손상을 받았어요. 꽉 부딪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아파서 왜 계속 아플까라고 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 지방이 여기 하얗게 보이면 여기 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연부 조직의 손상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들 지금 이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이 있냐 없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한 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30대 초반의 환자분입니다. 30대 초반의 환자분이고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위쪽 부분에서 음영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흐릿흐릿해가지고 없습니다. 또 전방 십자인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방 십자인대 컷을 이렇게 찍었어요. 원래는 전방 십자인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쁘게 새카맣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가지고 여기 흔적이 흐물흐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파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전방 십자인대 손상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월상연골이라고 제가 아까 삼각형 모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에 이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도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맣게 이게 겨우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반월상연골 파열이 있는데 이거를 수술, 이건 좀 과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어차피 불안정성도 너무 있고 불편감이 있어서 십자인대를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들어간 김에 손을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짜잔! 십자인대가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쭉 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쇠코체이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단단해야 돼요. 근데 이 십자인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일부가 붙어 있는데 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는 얘가 중간에서 잡아주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찌그덕찌그덕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힘을 전혀 견디지 못하고 있는 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쭉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십자인대가 단단하게 잡혀 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반월상연골도 약간 손상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조그맣게 하얗게 보였던 부분 있죠. 그게 뭐냐면 요 반월상연골을 이렇게 들쳤더니 그 아래쪽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통 얘만 있으면 그냥 보통 주사 치료를 하거나 보통 그러죠. 근데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땡땡땡, 젊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꼬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가 십자인대를 이어줬고 그 다음에 연골을 꼬맸잖아요. 이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십자인대를 걸었던 고리하고 그 십자인대를 고정했던 나사만 보여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 이 고리의 위치, 이 나사의 위치를 보고 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 엑스레이를 보고 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이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MRI를 가지고 3개월 후에 확인을 하면 아까 이제 십자인대가 굉장히 느슨하게 가지고 흔적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단단하게 진하게 보이는 이 십자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연골이 이렇게 꼬맸던 자리인데 여기 하얀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쭉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그 흔적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엑스레이 하고요, MRI 사진 하고요, 내시경 사진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아 이게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MRI를 봤더니 아 저게 찢어져 있구나. 이게 내시경으로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저기 MRI를 찍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왜 찍는지 뭘 보는지 그 다음에 간략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무릎병에 대해서 이제 질환별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어깨병에 대해서 또 도대체 이제 혈전근이 끊어졌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이고 꼬매면 어떻게 보이고 MRI를 뭐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질환별로 잘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딱 MRI를 찍고 나서 선생님이 딱 MRI를 딱 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저기 후방십전에가 약간 버클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면 선생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강론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골통사 윤재호였습니다.